여기가 미선통닭 맞습니까? 가장 앞에 선 중년 남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도윤 씨 계십니까? 그 이름이 울리는 순간 가게 안의 소음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로 찾으시는 건데요? 미선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여긴 장사하는 곳이에요. 손님들 계신데 이런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 순간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도윤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자로 거리를 배회하던 도윤은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비는 저녁이 되자 더 잔잔해졌습니다. 서울 외곽 재개발 이야기만 몇 년째 떠도는 오래된 동네 골목은 비에 젖어 유난히 어두워 보였어요. 골목 끝 가로등 불빛 아래에는 작은 치킨집 하나가 조용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미선통닭. 누군가에겐 스쳐 지나가는 가게 이름이었지만 정미선에게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미선은 튀김기 앞에 서서 기름 온도를 확인하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가 묵직했지만 표정에는 피로보다 익숙함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문을 언제 열고 언제 닫을지, 누구를 들이고 누구를 내보낼지, 그 선택만큼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두 테이블 뿐이었습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 둘이 소주를 나눠 마시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TV에서는 뉴스 앵커가 부동산 대책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 소리를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늘 그녀의 삶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으니까요. 사장님 계산이요. 미선은 얼른 계산대로 나가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 바로 해드릴게요. 잔돈을 건네고 인사를 받고 손님이 나가자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은 자동처럼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그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지만 마음 한편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오래된 상처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늙어간다는 상상은 한때 분명히 했었지만 현실은 늘 다른 선택을 요구했죠. 장사가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옆에 있어 주겠다는 사람은 결국 떠났습니다. 그 뒤로 미선은 사람에게 기대는 법을 조금씩 지워왔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워버린 탓이었죠. 시계를 보니 밤 10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앞치마를 벗지 않은 채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며 골목을 훑어보던 순간 그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가게 처마 아래 벽에 등을 기대고 웅크린 사람이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는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바지는 군데군데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드문 풍경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설마.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잠시 후 남자의 어깨가 아주 느리게 들썩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빗물에 젖은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또렷해서 미선은 잠깐 말을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미선은 그 말투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노숙자라면 을에 가질 법한 조심스러움과는 다른 오래 몸에 밴 예의 같은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한 건 아니고요. 미선은 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비가 와서 여기서 주무시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시만 피하고 있었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그는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미선은 본능적으로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그 순간 그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왜 저 사람을 붙잡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죠. 안에 들어와서 따뜻한 거라도 드세요. 남은 국물 조금 있는데 버리긴 아까워서요. 남자는 잠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망설임, 그리고 아주 미세한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신세를 져도 될까요? 그 말은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신 조용히 드시고 가시면 돼요.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따뜻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남자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신발의 물기를 털었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미선은 다시 한번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 앉으세요.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선은 주방으로 돌아가 국을 데웠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오르자 가게 안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국을 내놓으며 물었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남자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추고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입니다. 한도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선은 이유 없이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 설명도 할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치킨집 안에는 두 사람만의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정미선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이 평범한 밤이 앞으로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골목은 거짓말처럼 고요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흔적만 남기고 그쳤고 젖은 아스팔트 위로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정미선은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눈은 떴지만 잠은 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불을 끄고 누웠을 때도 자꾸 가게 안구석 테이블이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국을 먹던 남자, 고개를 숙일 때마다 보이던 단정한 목선,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감사합니다라는 말.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오래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철문을 올리자마자 무의식적으로 가게 안을 훑어봤습니다. 물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래? 미선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닭 손질을 하고 반찬을 꺼내고 테이블을 닦는 손놀림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계속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준비하던 중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젯밤의 그 남자였습니다. 한도윤. 어제보다 조금 말끔해진 얼굴, 젖지 않은 옷, 단정히 정리된 머리. 하지만 여전히 낡은 차림이었고
표정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턱에 선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미선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제 그냥 가신 줄 알았어요.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쉬었다가 나왔습니다. 도윤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잠깐이라도 일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그 말에 미선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왜요? 그 질문은 의심이었고 동시에 경계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신세를 졌으니까요. 그냥 가기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요. 그 말은 계산이 느껴지지 않았고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청소나 조금 도와주세요. 손님들 많은 시간엔 가게 안에 있지는 마시고요. 도윤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말없이 빗자루를 들었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이상할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구석구석을 살피며 먼지를 모으는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물건 하나도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힐끗거리며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 진짜 노숙자는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상상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약속한 대로 가게 안쪽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빈 테이블을 닦고 물병을 채워놓고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 누구예요? 단골 손님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는 분이에요. 잠깐 도와주시는 거고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미선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아는 분이라는 표현이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가게가 조용해졌을 때 도윤은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미선은 계산대에 서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직입니다. 미선은 괜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남은 거라도 드세요. 일 도와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오히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이 시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혼자 오래 일하신 것 같습니다. 미선은 잠시 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셈이죠. 혼자가 편해질 때도 있어요. 그 말은 사실이면서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미선 스스로도 그 경계가 헷갈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오늘 밤도 비가 오면 어제처럼 잠깐만 쉴 수 있을까요? 미선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가게 뒤에 작은 창고가 있어요. 깨끗하진 않지만 바람은 안 들어와요. 도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대신 조건이 있어요. 미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편한 일 만들지 말 것. 그리고 이건 잠깐이라는 거.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가게 불은 평소보다 늦게 꺼졌습니다. 미선은 계산대에 앉아 가계부를 정리하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낯선 사람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의식됐기 때문입니다. 정말 잠깐이야. 이 사람도 이 상황도.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조용히 사람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걸까? 그리고 왜 그게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걸까? 미선은 그 질문의 답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제 그녀의 하루에는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흘러갔습니다. 정미선의 하루는 여전히 치킨집으로 시작해 치킨집으로 끝났지만 그 안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순간부터 문을 닫을 때까지 그녀의 일상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축이 생겨 있었죠. 바로 가게 뒤편 작은 창고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한도윤의 존재였습니다. 도윤은 약속을 지키는데 집요할 만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손님이 있는 시간에는 절대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탁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설명하려 들지도 않았죠. 그저 정해진 선 안에서만 움직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런 태도는 미선을 편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감정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도윤은 그런 흔한 틈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선은 재료를 가지러 창고 쪽으로 가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살짝 열자 도윤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가지런히 접힌 신문 몇 장이 놓여 있었고 눈은 활자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신문은 근처 슈퍼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경제면 위주의 신문이었습니다. 미선은 무심한 척 말을 건넸습니다. 신문도 보세요? 도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오래된 습관입니다. 이런 거 봐도 별 도움 안 되지 않아요? 미선은 일부러 가볍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신문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투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그 문장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미선은 잠시 대답을 잊고 말았습니다. 노숙자라는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조였기 때문입니다. 미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지금까지 유지해온 애매한 균형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말을 돌렸습니다. 아침에 바닥 한 번만 쓸어주세요. 도윤은 신문을 정리하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빗자루를 드는 손놀림은 능숙했고 가게 구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시작되자 가게는 금세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인근 공사장에서 나온 인부들, 배달을 기다리며 서성이는 손님들까지 섞여 가게 안은 사람 냄새와 기름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미선은 주문을 받고 튀김기를 돌리고 계산을 하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도윤은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묶어내놓고 미끄러울 만한 바닥에는 미리 물걸레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떨어뜨린 소주병은 조심스럽게 치웠고 문이 세게 닫히지 않도록 항상 먼저 나서서 바쳤습니다. 저 사람 참 성실하네. 단골 손님의 말에 미선은 괜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잠깐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말은 손님을 향한 대답이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잠깐. 그 단어는 미선의 마음속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끝난 뒤 가게가 조용해졌을 때 미선은 남은 치킨 한 접시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오늘은 좀 남았네요. 도윤은 두 손으로 접시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항상 신세만 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어요.
미선은 괜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생각이에요? 그 질문은 미선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정해둔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정리라니요.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도망치듯 멈춰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설명 같기도 했고 오래 눌러둔 마음의 조각 같기도 했습니다. 미선은 문득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무너졌던 가게, 사라진 사람, 그리고 혼자 계산대에 서 있던 수많은 밤들.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미선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지금도 이렇게 버티고 계신 거군요. 그 말에는 연민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가 지나온 시간을 알아보는 시선이었죠. 미선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뒤 미선은 창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낯선 남자가 아닌 사람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좀 춥죠? 미선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불 하나 더 가져다 드릴게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감기라도 걸리면 더 귀찮아져요. 미선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왜 선을 넘지 않으려 하면서도 이미 넘은 것 같은지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한편 창고 안에서 도윤은 이불을 정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작은 치킨집, 이 조용한 여자의 일상이 그가 애써 닫아두었던 세계의 문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골목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제법 따뜻했지만 밤이 되면 바람이 매서워져 처마 밑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정미선은 그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가게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마음만은 매번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 장사를 마치고 한숨 돌리던 참이었습니다. 미선은 계산대에 서서 가계부를 넘기다가 무심코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라디오도 휴대전화도 아닌 낮은 진동 같은 소리였습니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창고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이전보다 밝았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를 하려다 미선은 그만 멈칫했습니다. 괜히 들여다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문 안쪽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분명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쪽에서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미선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투는 평소 가게에서 보던 도윤의 조용함과는 달랐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단호했고 여지를 남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잠시 후 통화는 끝났고 창고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괜히 엿들은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가게는 유난히 손님이 많았습니다. 근처에서 작은 행사라도 있었는지 평소보다 테이블이 빨리 찼습니다. 미선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움직였고 도윤은 약속을 지키듯 가게 안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틈새마다 도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요한 일을 정확히 해냈습니다.
물통은 항상 가득 차 있었고 쓰레기는 넘치기 전에 치워졌습니다. 미선은 그 질서 정연함이 오히려 더 신경 쓰였습니다. 장사가 끝나갈 무렵 낯선 남자 둘이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둘 다 깔끔한 차림이었고 동네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며 잠시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치킨 2마리 포장 가능할까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시선은 계속 가게 안쪽을 훑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해요. 미선은 일부러 평소보다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계산대 앞에서 미선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혼자 지내는 남자분 안 계십니까? 그 질문에 미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그냥요. 남자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웃음은 눈에 닿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을 찾고 있어서요. 미선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미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더 묻지 않았습니다. 포장된 치킨을 받아들고 나가면서도 그들의 시선은 마지막까지 가게 안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미선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이유 없이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창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도윤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방금 손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선은 그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은 놀라움도 당황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괜히 신경 쓰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선은 조금 날이 선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혹시 위험한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미선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도윤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만큼은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었지만 동시에 거리두기처럼 들렸습니다. 미선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문제라는 게 뭔데요? 저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도윤은 잠시 미선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려는 겁니다. 그날 밤 가게에 불을 끄고 난 뒤에도 미선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남자들의 시선, 도윤의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를 감싸고 싶었던 순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관계는 단순한 동정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가 숨기고 있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그림자가 이미 이 작은 치킨집까지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어쩌면 그 그림자 속으로 자신도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사실을 미선은 아직 인정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미선의 하루는 이전과 같은 리듬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손길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늘 한 박자 늦게 따라왔습니다. 치킨을 튀기는 소리 사이로 계산대 너머로 그녀의 의식은 자꾸만 가게 뒤편의 창고를 향했습니다. 며칠 전 나타났던 낯선 남자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깔끔한 옷차림, 주변을 훑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아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 미선은 그 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미선은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골목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철문을 올리며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를 냈습니다. 창고 안에 있는 도윤에게 자신이 왔다는 걸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잠시 후 창고 문이 열리고 도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차분함이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긴장돼 보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미선은 굳이 이유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이미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으니까요. 가게 준비를 하며 두 사람은 나란히 움직였습니다. 미선은 재료를 꺼내고 도윤은 바닥을 정리했습니다. 말은 거의 오가지 않았지만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전보다 묵직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미선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혹시 요 며칠 사이에 또 낯선 사람이 온 적은 없습니까? 그 질문에 미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요? 도윤은 잠시 말을 고르듯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괜히 신경 쓰이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요. 미선은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미선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인가요? 미선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낮아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께 해가 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말 전혀 안 믿겨요. 미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가게 앞까지 와서 기웃거렸잖아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만큼은 아니요. 미선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그런 거라면 그건 제 문제이기도 해요. 그 말은 미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솔직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장님은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챙기십니까?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미선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어떤 건지 알아서요. 그 말이 끝나자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가벼운 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이었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소리가 났습니다. 미선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게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잠시 후 운전석에서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은 깔끔했고 태도는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남자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서 미선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미선은 계산대 뒤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말투는 요청이었지만 거절을 예상하지 않는 어조였습니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남자분이 계시죠?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남자는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분을 오래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숨어 지내고 계시겠죠. 그 말은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전해주세요.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는 명함 하나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미선은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오자
도윤이 이미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왔었군요. 미선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 얘기였어요. 도윤은 명함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더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를요? 도윤은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요. 그 순간 미선은 직감했습니다.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가 이 작은 치킨집의 일상도 자신의 평범한 삶도 다시는 이전으로 돌려놓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가게 문이 닫힌 뒤에도 한동안 정미선은 계산대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명함 한 장이 눈에 계속 밟혔기 때문입니다. 검은 글씨로 인쇄된 이름과 직함은 이 작은 치킨집과 어울리지 않았고 그 자체로 낯선 세계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명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괜히 떨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숨을 고르고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한도윤은 안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얘기해야겠죠. 미선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안가장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손님을 받던 테이블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고백을 위한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그 한마디에 미선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가족이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떠나온 집의 사람들입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집은 아주 큰 집이었습니다. 미선은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큰 집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돈 많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미선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집입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기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살아야 했고 실수하면 안 됐고 늘 비교당했습니다. 그런 삶이 어느 순간부터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무심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말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태는 달랐지만 자신도 비슷한 압박 속에서 살아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도망이라기보다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겁니다. 그 집도 제 이름도 제가 가져야 했던 자리도 그 말은 쉽게 꺼낼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노숙자처럼 살았어요? 미선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미선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모습이 되고 싶었습니다. 돈도 이름도 배경도 없는 사람. 그게 제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라도 살아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미선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물었습니다. 나한테 온 건 우연이에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미선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뭐요? 여기서 멈추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계속 도망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멈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말이 맞네요. 이제 피할 수 없는 거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제가 있는 곳을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 가게까지 그 사람들이 들이닥치면 그땐 어떻게 할 거예요?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 정리하겠습니다. 사장님을 더 이상 이 일에 엮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떠나겠습니다. 도윤의 말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미선의 가슴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요? 도윤은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은 이 가게를 지켜야 하는 분이니까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에요. 미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제 와서 나 혼자 모른 척 하라는 건가요? 도윤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운 겁니다. 그 말은 의외였습니다. 뭐가요?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도윤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미선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숨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은, 미선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 있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요. 지금은 너무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에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고백, 떠나겠다는 말, 그리고 자신이 그 말을 듣고 느낀 허전함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편 가게 뒤 창고에서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머물고 싶다는 감정이 처음으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그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정미선은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을 잔 것 같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전날 밤의 대화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었죠. 한도윤의 고백, 떠나겠다는 말,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 미선은 평소보다 말없이 가게로 향했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고 가게 앞 가로등은 아직 꺼지지 않은 채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철문을 올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이미 도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말끔하게 정리된 차림으로 바닥을 쓸고 있었지만 그 뒷모습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미선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고 짧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는 분명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점심 장사는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동네 주민들뿐 아니라 처음 보는 손님들도 가게를 찾았습니다. 미선은 주문을 받으며 몇 번이나 가게 밖을 힐끔거렸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일 무렵 가게 앞에 검은색 차량 2대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어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위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차례로 내려섰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곧장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미선통닭 맞습니까? 가장 앞에 선 중년 남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선은 계산대 뒤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맞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가게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한도윤 씨 계십니까? 그 이름이 울리는 순간 가게 안의 소음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계산대와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선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으시는 건데요? 남자는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 문제입니다. 그 말에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긴 장사하는 곳이에요. 손님들 계신데 이런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 순간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 말에 미선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 씨. 도윤은 미선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감사 그리고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미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장 남자들이 도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진 않겠습니다. 그 말에 남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윤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미선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잠시만요. 그리고 정면으로 남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미 그 집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삶이 제 선택입니다. 가게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속삭였고 미선은 손에 힘을 꽉 쥐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걸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중년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미선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계산대 밖으로 나와 도윤 옆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미선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남자들의 시선이 미선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혹감과 평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도윤이 낮게 불렀습니다. 아니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지 말아요. 당신이 선택한 삶이라면서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냅시다. 도윤은 다시 남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겠습니다. 긴 침묵 끝에 중년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은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그 선택의 결과도 감당하셔야 할 겁니다. 남자들은 더 말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가게 안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습니다. 미선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미선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까지 끌어들여서 죄송합니다. 미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끌어들인 적 없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 말에 도윤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날 미선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남자를 잠시 머무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도윤 역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이 작은 치킨집과 이 여자가 이제는 결코 쉽게 놓을 수 없는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정미선은 한동안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튀김기 옆에 남은 열기처럼 낮에 벌어진 일들이 가슴 안에서 쉽게 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은 정장들이 떠난 자리에는 익숙한 기름 냄새와 의자 긁히는 소리의 잔향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평범한 흔적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선은 계산대 위를 정리하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느끼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본 뒤 그녀는 창고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낮에 보였던 결연함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리는 듯했죠. 오늘은 미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좀 많이 피곤하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요. 그 대답은 솔직했고 그래서 더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미선은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가게 문은 무사히 닫았네요. 그게 중요한 거죠. 도윤은 그 말을 곱씹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낮의 소란을 함께 지나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묘한 연대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의자를 하나 끌어와 앉았습니다. 앉아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할 말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후회해요? 미선이 먼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무섭긴 하지만 후회는 아닙니다. 왜요? 오늘 처음으로 도윤은 말을 고르듯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해졌으니까요. 미선은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선택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도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오늘 일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도망치지 않은 건 잘한 것 같아요. 도윤은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그런 말하지 마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자 선택한 거예요.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책임지거나 대신 도망쳐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창고가 아닌 가게 안작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미선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창고는 이제 좀. 미선은 말을 흐렸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아니잖아요. 도윤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이제는 그 선을 다시 긋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가게는 평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골목은 어제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조용했고 동네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오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열었네요. 단골 어르신이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럼요. 미선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안 열 이유가 있나요?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은 앞치마를 메고 주방 쪽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그 모습은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미선은 묘하게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루를 사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뒤 미선은 가게 문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집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멀리 가진 않겠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큰 계획은 없어요. 그냥 오늘처럼 장사하고 문 열고 닫고. 그 말에 도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선도 웃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저물 무렵 미선 통닭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빛이 골목을 비쳤습니다. 미선은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여전히 치킨집이고 여전히 혼란은 남아있고 앞날이 확실히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스스로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도윤이 불렀습니다. 사장님,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선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도요. 그 짧은 말 속에는 앞으로 함께 감당해야 할 시간과 조심스럽게 기대해보는 내일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작은 치킨집의 불은 그날도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